과세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5문제씩 풀었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3교시까지는 정규 강의 들어가고 4교시 때는 그 단원별로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5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러니까 취득세다 그러면 오늘은 15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 안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들어가 있고 취득세 전 범위 내에서 15개를 해설 강의할 거니까 그거 4교시 때 들으면 돼요. 4교시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지칠 것 같아 벌써부터. 그래서 고민하다가 3교시까지는 정규 강의하고 1시간 동안에 그 15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짧으니까 조금 하고 안 배운 재산세 일부까지 하고 하여튼 여러분 다 괴롭힐 거야. 아직 안 배운 게 있지만 11월, 12월에 한 것들이니까 그냥 다 무대뽀로 나가겠습니다. 그냥 와서 기절을 해도 된다는 얘기. 자, 우리가 비과세다 그랬으면은 첫째, 국가가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끼리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니네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도 뭐한다? 과세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국가의 귀속, 기부 체납이 나옵니다. 요거예요. 국가에 귀속을 했다. 나라에 바쳤다. 국가에 기부 체납했다. 헌납을 했다. 나라에다 바친 거야. 그럼 나라에 바쳤으면은 너 고맙다. 고마우니까 너 세금 내지 말어. 비과세가 되죠. 어떤 경우냐 그러면 뭐 항상 하는 얘기죠. 뭐 제일 많은 게 민자역사. 민간 자본으로 청량 역사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일정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권을 주고 30년이 경과되면 나라에 귀속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그 역사가 완공이 됐어. 완공이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국가에 귀속할 거니까 기부할 거니까 너 취득세는 면제해 줄게. 비과세. 그랬는데 이 조건이 변경이 돼요. 야, 이거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하는데 나라에 헌납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업이 자금 때문에 위태로워. 이거 나라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요거 팔아서 사업자금 쓰겠다. 조건이 변경되면 국가도 뒤끝이 있죠. 그럼 너 작년에 완공됐을 때 취득세 비과세 줬으니까 너도 조건이 변경됐으니까 비과세했던 걸 다시 걷겠다. 과세가 돼야 되겠죠. 똑같은 경우예요.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면 비과세, 조건이 변경되면 괘씸죄, 과세가 된다는 것. 또 하나 뭐냐? 우리가 나라에 귀속을 시켰어. 약속을 지켰어. 그럼 비과세인데 약속을 지킨 대신에 반대급부로 야, 이거 내가 나라의 약속은 지켰잖아. 근데 요게 내 사업에 몇 년 더 필요해. 그러니까 몇 년간만 공짜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다오. 반대급부. 반대급부도 조건이 변경된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과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귀속, 기부 체납 끝 이러면 착하구나 비과세. 조건이 변경되면 괘씸죄. 너 그전에 비과세했던 거 다시 내야 되겠다. 과세가 되죠. 개념 이해 갑니까? 국가나 개인이나 다 똑같은 거야. 뒤끝 있기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나오는데요. 신탁재산은 무조건 비과세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샀어. 생애 최초라서 관리비 계산할 줄도 몰라. 임차료, 임대료 계산할 줄도 몰라. 그래서 을에게 부탁하죠. 야, 을아, 나 건물 처음 샀으니까 관리할 줄 몰라. 네가 3년만 관리 좀 해줘. 수수료 줄게. 그럴 때 요거를 신탁재산이라 얘기하죠. 그러면 부탁을 한 사람은 위탁자가 되고 부탁을 받은 사람은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돼요. 위탁자가 건물을 살 때는 뭘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되는 거야. 비과세가 아니에요. 사올 때는 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신탁계약이 맺어졌으면은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이전 등기는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거래가 아니야. 즉 소유권 넘어가도 양도로 보지 않아요. 소유권이 들어와도 취득세 안 내요. 그 다음에 3년이 지났어. 계약이 해지 끝났어. 그러면은 소유권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이것도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거래가 아니야.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로 볼 수 없고 소유권 들어와도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년 계약이 해지가 되면 갑은 새로운 수탁자를 만나겠죠. 새로운 수탁자한테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해주겠죠. 새로운 계약이니까. 그럼 소유권 넘어간 사람도 양도가 아니고 들어온 사람도 취득이 아니란 얘기죠. 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새로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재산은 취득세는 내야 돼요. 그런데 탁탁이끼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탁탁이끼리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이거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새로운 수탁자에게 탁탁이끼리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둬야 돼. 그럼 신탁재산은요, 취득세에서 나와요. 납세 의무자 위탁자. 재산세도 위탁자.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옵니다. 신탁재산은 세 가지에 나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나옵니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거의 뜻만 아시면 끝난다. 그 다음에 아까 배웠죠. 환매, 권리 행사만 했으면 요거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환매 등기병행, 등기했어요 나오면 등기는 과세가 돼야 된다는 것. 환매는 두 가지야. 환매권 행사, 약속 지켰구나, 비과세. 등기병행, 너 등기했으니까 세금 내야지, 과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것도 배웠죠. 임시건축물은 1년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비과세. 안 보여. 1년을 초과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집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9억 이하의 공동주택. 9억 이하의 공동주택. 여러분 집들은 9억 다 초과되나? 왜요? 초과될 수도 있죠. 이제 괜찮아요. 자,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냐 대수선이냐, 이게 시험 문제죠. 개수, 여러분 집 아파트를 개수했다, 망치로 뚝뚝뚝 했어, 세금 안 내. 대수선, 큰 돈 들여서 리모델링했어, 그럼 과세가 된다는 것. 시험에는 개수 위주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나 이거 할 땐 강의할 때 다 욱해요. 이걸 강의해야 되나? 사용할 수 없는 차를 왜 상속받냐 이거야. 못 쓰는 차를 왜 상속받아? 안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꼭 시험에 이게 낼 게 없으니까 이게 나와.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으면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사용 못할 건데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처음 지문 나왔거든. 대부분이 맞았어. 틀린 분도 있다 이거야. 여기서 알아둬요. 평상시 30여 년 동안에 했던, 많이 나왔던 지문들은 항상 반복돼서 나와. 근데 3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나올 때가 있어. 그거는 상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쉬워. 이런 것들. 이게 안 나와서 교재도 없었어. 30년 동안. 근데 나왔는데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나왔으면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힌트가 나오잖아. 사용할 수 없대요. 사용할 수 없는데 세금 내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
우리가 11, 12월 달에 재산세, 비과세 배웠잖아. 땅은 내 땅인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세금 걷는 거지. 재산은 내 재산인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있어. 평생 못 밟아봐. 매매도 안 돼. 개발도 안 돼. 이런데 세금 걷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비과세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비과세에 관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납세 절차가 되는데, 납세 절차는 보세요.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야 된다? 60일 이내.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이야. 부동산 거래, 땅을 거래할 때는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지역이야. 그럼 따져볼게요. 이 허가구역은 먼저 허가받아야 돼. 그 다음 계약서, 중도금, 잔금 치료. 그럼 요 날이 취득일이야. 요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되죠. 당연한 거 아닌가?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당연하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허가를 맨 나중에 받았어. 허가 없이 계약했어. 말도 안 되죠. 근데 시험에 나와. 허가구역인데 허가 안 받아. 계약서 쓰고 중도금, 잔금 치르고 마지막에 허가를 받았어. 이러면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다. 원래는 잔금일이 취득일이지만 허가구역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치르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허가일로부터가 된다는 거. 말 이해가시나? 그래서 우리가 요거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 치렀다는 것은 결국 허가를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공부할 땐 편해. 허가구역이다. 그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렇게 공부하면 답 찾는 건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이면 취득일로부터 60일.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60일이야. 그런데 상속이다 그러면 잘 봐야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노후, 다른 건 당일로부터인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형광펜하고 난리가 났어. 많이 나와요. 작년에 출제됐어.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써. 형광펜으로 팍팍 써. 불을 확 꺼줄 테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냐? 작년 지문에 틀리게 나왔어.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1년간 배웠던 거야. 그래서 두 갈래길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노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국내 주소가 있으면 찾기 쉬워. 6개월 이내 해야 돼. 상속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어. 그럼 시간을 더 줘. 수소문하라고.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들어갑니다. 해서 얘가 작년에 나온 지문. 납세 절차는요, 무조건 모든 조세가 최소한 지문 하나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출제된 지문 뺀 나머지만 공부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다 하나 새로 써야 되는데 증여 개정됐습니다.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계약일이라고 그랬죠. 기억들 나셔? 왜냐면 증여하면은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약일인데 이것도 잘 들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었어. 하다 보니까 잘 봐. 상속과 증여는 다 뭐예요? 공짜야, 공짜. 근데 얘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기간도 많이 줘. 근데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너무 짧게 줘.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하자 해서 개정이 된 게 계약일로부터가
개정이 됐어. 똑같이 계약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했던 게 올해부터는 계약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가 됐다. 그러니까 상속과 비슷한 형태로 나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요번 시험에는 요거 새로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거는요 첫 해 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한 50%만 첫 해 나와. 나머지 50%는 그 다음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정된 것은 무조건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왔다. 내가 예측까지 하죠. 맞게는 안 나와. 틀리게 나와. 틀리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작년까지 개정 안 된 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작년 책으로 공부했다. 그럼 안 배웠다. 그럼 이거 틀린 거지. 그래서 계약이 나왔다. 증여가 나오면은 계약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거기다 써놓으면 되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신고납부. 추가신고납부라는 것은 요거예요. 자 보세요. 취득을 했는데 중과 대상이 됐다. 요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중과세 4배, 3배, 2배 배웠죠? 예를 들어서 자 취득을 해서 신고를 했어. 4% 표준세율. 예를 들어서 보니까는 야 이거 너 중과세 대상이야. 12% 내야 돼. 그럼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추가신고야. 그럼 추가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율이 다르니까 8%만 추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세율이 달라지면 다른 세율로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게. 그럼 어떻게? 과세표준 곱하기 12% 그러면 세금이 산출이 되죠. 오케이? 그런데 4%는 이미 신고납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4%를 뭐라고 그러냐? 기납부세액이라고 그래. 이미 납부했다 이거야. 요건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나머지를 추가신고하면 되겠죠. 요 그림 이해 가나요? 세율이 달라지면 세금을 새로 계산해야 돼. 그리고 미리 납부한 게 4% 있잖아. 4%는 빼고 내야 되겠지. 이건 냈으니까. 이해 가셔? 불안해? 10만 썼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미리 납부한 건 빼고 나머지를 내야 되는데 가산세라는 건 벌칙이죠. 덜 냈으니까 가산세 나오잖아. 가산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새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미리 납부한 건 빼줘야 되는데 가산세는 제외가 된다는 것. 벌칙이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추가 신고 납부다 그랬으면은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하죠. 똑같아. 자,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가 된다. 얘가 시험의 단골 메뉴죠. 두 갈래로 나와요. 가산세 포함 그럼 틀리는 거고, 어이구 가산세 제외 그러면은 맞는 얘기고. 얘가 나를 갖다 괴롭혀? 갑자기? 됐어, 없어도 돼. 재산세, 당황했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다시 산출을 한 다음에 기납부, 미리 납부한 건 빼주지만 가산세는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 제외. 그럼 세 가지입니다. 며칠이 내야 돼? 60일. 가산세 포함 제외. 나머지는 신고 납부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비과세 받았어. 너 빵프로야, 빵프로. 세금 안 내도 돼. 나라에 헌납할 거니까. 근데 조건이 변경되면 4% 내야 되겠죠. 추가 신고 똑같아. 얘는 얘랑. 며칠이 내야 된다?
60일 이내 가산세 포함 제외. 나머지를 뭘 한다? 신고 납부한다. 똑같죠.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서 추가 신고하는 거나 세금을 면제받았다 과세가 되는 거나 다 공통점은 뭐냐? 덜 냈다 이거야. 그럼 추가 신고할 때는 60일이 내야 되고 가산세 포함 제외가 되죠. 시험에는 제외보다는 포함으로 틀린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가산세 포함 제외가 제일 중요해요. 자주 나오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비중이 없다는 것. 1년 내내 이거 배웠어. 속이 다 후련하네. 그래서 가산세 포함 제외라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11월 달에 강의 안 했습니다. 오늘 하려고. 이건 뭐냐? 국가가 매각을 했어. 국유지를 팔았어. 그럼 여기 보세요. 국유지를 팔았어. 여기다 써놓게. 자, 국유지를 팔았으면 국가가 팔았어요. 매각을 했어. 누구한테? 갑에게. 어디 사는? 남양주시에 사는. 갑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럼 매각을 했다는 걸 남양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왜 통보해 주냐? 야, 남양주시야, 니네 동네 갑이라는 사람이 니네 동네 아파트를 갖다 샀어. 국가 건데 내가 팔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득세 신고 제대로 하나 눈여겨봐도. 근데 취득세는 갑은 60일이 내야죠. 그럼 통보는 미리 해줘. 30일이네. 며칠이네? 30일이네.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야, 니네 동네에 있는 아파트 갑에게 팔았어. 갑이 취득세 신고하나 좀 눈여겨봐라. 30일 이내 미리 통보해줘. 그럼 며칠 남았어요? 30일 더 남았죠. 그때까지 갑을 주의 깊게 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좋은 말로 통보지 이르는 거예요. 취득세 떼어먹힐까 봐. 그래서 읽어볼게요. 국가가 매각을 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동그라미 며칠이네? 30일.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60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숫자 싸움이에요. 왜 통보하는지 이해 가요? 취득세 악착같이 거두라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나왔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그런데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선불이야. 취득세라 하더라도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등록면허세와 똑같이 선불이에요. 그럼 선불의 뜻은 뭐냐?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 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게 선불이야. 그러니까 취득세라고 해서 무조건 60일 이내 NO.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아까 배웠어요. 취득세 표준세율 안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증가는 안 됐지만 등기만 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셔? 등기만 할 때 있잖아. 증가는 안 됐는데 등기만 할 때가 있어. 건축물을 이전한다든가 이럴 때. 그럼 등기만 할 때는 선불이란 말이야. 언제?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 그럼 요건 뭘 뜻하느냐? 이거야. 똑같은 뜻이. 나 내일 등기할 거야. 내일까지. 접수일까지. 나 이따가 2시에 할 거야. 2시 전까지 미리 돈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 등록이 나오면 다 선불이란 얘기지. 끝. 이거 1년간 강조했더니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아까운 거 놓쳤잖아. 등기하면 날짜가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온다? 가산세. 그럼 여기 보세요.
가산세다 그러면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보죠.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부정 40%.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는 맨날부터 하루에 얼마? 10만 분의 22. 끝. 요렇게 알아두면 되죠. 이건 조세총론에 배웠어. 취득세 배웠어. 등록면허세도 나와. 양도소득세 또 나옵니다. 똑같다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은 11월 달도 체크했죠. 오늘은 체크. 이거는 시험 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배운다? 재산세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끝. 그 다음에 5번 중과산세. 여기 보죠. 중과산세다 그러면은 취득세만 있는 제도야. 요거는 뭐냐 하면 가산세가 무거워. 가산세는 원래 10%, 20%, 40%가 있죠. 근데 얘는 80%라는 것.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취득을 해서 신고를 안 하고 매각을 했어. 여기서 말하는 신고라는 건 등기를 뜻하는 거야. 봐요. 부동산 취득하면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야죠. 그런 다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전 등기 안 하고 되팔았어. 왜? 세금을 줄이려고. 요걸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등기 전매라고 생각하면 딱이죠. 미등기 전매는 뭐냐?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 안 해. 그냥 딴 사람 명의로 갖고 있다가 되파는 거야. 세금을 줄이려고. 이러면 괘씸죄 몇 프로 적용한다? 80%. 중과산세는 가산세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만 보면 돼요. 숫자. 그런데 여기서요.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거. 물건이.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등기가 안 되는 건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등기가 안 되는 건 안 되잖아. 문제가 나오잖아.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대. 그럼 내가 취득을 해도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전 등기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미등기 전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과산세 적용할 수가 없잖아. 아주 힌트가 답이 누굴 쪽으로 나오잖아. 그런데 회원권은 제외가 된다. 회원권은 5개 회원권 과세 대상에서 배웠죠? 회원권 5개는 등기 등록이 필요 없어. 그렇지만 얘는 신고하고 팔아야 돼. 나 이거 샀어. 회원권 얼마에 샀어요? 신고하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회원권은 신고 안 하고 팔면은 중과산세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괄호 안에 회원권 포함이냐 제외냐 이렇게 나오죠. 거의 대부분의 시험에 괄호가 나오면 제외가 대부분의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회원권은 등기 등록이 필요 없어. 그렇지만 신고 안 하고 팔면 중과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냐? 또 나왔어.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지금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살 때 등기했어 안 했어? 했어. 옛날에 사서 등기했으니까 이번에 가액이 증가돼도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고 안 하고 팔아도 돼. 왜? 옛날에 등기한 거니까. 이번에 가액이 증가돼도 미등기 전매는 아니란 얘기죠. 용어 이해 가요? 간주취득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간주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세금 냈어 안 했어? 등기했어 안 했어? 그럼 이번에 신고 안 하고 팔아도 미등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과산세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있는 제도야. 취득세만. 취득세 아니면 안 나타나.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중과산세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이렇게 되라는 것.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1년 내내 배워서 강조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출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 신경 쓰면 됩니다. 증가산세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 80%. 80%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법인이 나오는데, 법인은 장부 작성한다고 그랬죠?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이 의무, 장부 작성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몇 프로 붙는다? 10%. 이게 장부 가산세예요. 작년에도 내가 유치하게 뭘 했는지 알아요? 시험 보기 전에 특강하면서 모르면 미안해, 자꾸 화투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랬어요. 장은 화투의 숫자가 몇이야? 10을 가지고 시험 보러 가라고 했어. 실제로. 그리고 수험표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럼 감독관은 이게 컨닝인지 뭔지 몰라. 이상하다고 그랬지. 화투는 왜 갖고 왔어요? 장은 10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대로 들었어. 수험표에 올려놓고 내가 이 화투는 왜 갖고 왔지? 그런 순간에 인생 끝이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년에 시험 보러 가기 특강이 때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얘가 나왔어요. 10%인데 20%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뻔하다니까.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얼마나 강조했냐. 숫자가 나오면은 항상 틀리게 나올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차이가 난다고. 얘가 10이니까 빼주면 빵은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20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아까 배웠잖아요. 개인이 건물을 칠 때 100분의 90 이상이 상대방 법인 장부로 입증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틀리게 나올 땐 8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플러스 10을 하면은 100분의 100 문제가 안 되잖아. 이걸 내가 작년에 1년 내내 설명했는데 실제 이게 몇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도 그렇고 숫자가 나왔을 때 틀리게 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차이 나는 게. 이 얘기하면 뭐해? 귀에도 안 들어오는데. 법인장부. 그 다음에 취득세 딸리 내기. 딸리 내기가 2명인데 왜 2명이 나왔나? 여기다 해볼게요. 왜 2명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2명이 뭐냐? 이거죠. 취득세, 잘 봐요. 복습. 표준세율. 안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지. 하나는 순수한 증가될 때 2%, 또 하나는 등기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한 지붕 두 가족이지. 그러니까 딸리 내기도 2명이 되는 거지. 자, 취득 증가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거고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는 거야. 한 지붕 두 가족? 그럼 보세요. 자, 농어촌 특별세를 물어봤다. 잘 봐. 농어촌 특별세는 요놈의 10%가 되는 거지. 요놈은 고정이잖아, 고정. 그러니까 2%에 몇 프로가 된다? 10%.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2% 적용해서 10%가 된다. 2%에 10%란 얘기지.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요놈의 20%죠. 근데 요놈은 구해야 된단 말이야, 먼저. 요놈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표준세율에서 2%를 빼줘야 요놈 나올 거 아니야. 아까도 했었잖아. 요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이해가 안 되나? 한 지붕 두 가족 뜻은 이해가 돼? 이 중에 취득세율은 고정이잖아. 그럼 등기를 구하려면 요 놈에서 2% 빼주고 그 다음에 20%죠.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20%로 지방교육세라 이거지.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고정이니까 2%에 10%. 지방교육세는 얘부터 구해야 돼. 얘를 어떻게 구하냐? 표준세율에서 2% 빼면은 얘가 나오죠. 요거에 20%가 지방교육세란 얘기죠.
이제 배울 거 완전히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취득세 딸리내기가 왜 2명인가는 이해 가시겠나? 이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있다. 그런데 주택은 달라요. 주택은 여기 보세요. 주택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 취득과 등기에 관한 게 반반이에요. 50% 50%. 주택이 아닌 건 2% 고정이고 등기만 변하죠. 주택은 반반씩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택이 예를 들어 3%다. 그러면 취득이 반이니까 1.5%, 1.5% 세율이 되는 거야. 다 반반씩이야. 왜 반반씩 될 수밖에 없냐? 얘가 2% 다 만약에 주택이 1%다. 1%면은 얘가 2%면 말도 안 되잖아. 1%일 때는 어떻게 한다? 0.5%, 0.5%가 되는 거야. 주택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반반이 된다는 것. 반반이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은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다. 요거죠. 요놈의 50%의 계산에서 20%가 지방교육세란 얘기죠. 지방교육세 물어본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택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비율이 똑같다. 반반씩이다. 50%, 50%.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왔네. 감면. 감면은 깎아준다. 깎아주면은 다시 20% 뺐죠. 어디에 쓴다고? 농어촌에 쓴다고. 끝.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납세 절차는요,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문들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납세 절차는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럼 공부할 때는 작년에 출제된 지문을 빼고 나머지 것만 공부하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제가 되는 지문은 다 똑같아. 토시도 안 틀리게 거의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외우면 나중에 말만 바꾸면 다 틀려. 뭘 해야 돼 그럼? 단어 해석만 잘하면 돼. 단어 해석만 잘하면 무조건 뒤틀게 나와도 그 단어는 빠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고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외운 식으로 공부한다. 절대로 점수 안 나와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태 이따가 4교시 때 기출문제 풀면서 뭘 볼 거냐? 단어 찾는 연습할 거야. 그 해석만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건 언제 배우지 않았던 건 답 찾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노노노 공부하신다면. 그래서 세법은 의외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점수는 애지간히 다 맞아요. 근데 이 지문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니까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리고 하는 거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건 알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연습만 하고, 여러분 또 성인들이야. 성인들은 암기력은 좀 떨어져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대신에 이해력은 확 늘어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해력이 떨어져요. 대신에 세포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는데, 싱싱하니까 암기는 잘해. 그리고 단점이 또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장기 레이스에 견디지 못해. 끈기가 없어. 왜? 학교 다닐 때 맨날 중간고사 다가와서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 한다고. 그리고 시험 보면 다 잊어먹어. 단기간은 잘해요. 근데 어른들은 단기간 못해. 체력이 안 돼. 장기간 레이스다 그럼 조금씩 꾸준히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합격자 수가 20대가 많지만 20대보다 더 많은 분들이 40대, 50대죠. 그러니까 모자지간에 시험 보면 어머니가 합격할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젊은 친구들처럼 암기해야 되겠다. 절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해력은 좋잖아. 아, 그것도 떨어져? 그럼 이제 암기하는 수밖에 없지, 이제. 암기해도 안 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과목이 암기해야 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법이야. 법은 한문을 많이 이용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단어에 대한 용어라고 그러죠, 용어.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학원에 오면 상담받을 때 뭘 줘? 용어집을 먼저 주잖아. 아, 못 받았어요? 용어집 주잖아. 거기에 용어 보면 다 가나다라로 나오잖아. 보는 사람 한 명 없어요. 받아가기만 하지. 그래서 그 용어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엄청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용어집을 바꾸서 새 책으로 남겨놔서 그렇지. 그렇죠? 뭐 다른 과목, 공법이다, 뭐다, 다 용어야, 용어. 용어만 먼저 알아두면 됩니다. 세법은 용어가 다 힌트로 주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까지 끝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11월 달에 안 했던 단원들은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그런 것들은 1월 달에 다 강의를 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는 한 50분이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등록면허세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등록면허세 1교시, 재산세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4교시 때, 다음 주 4교시 때는 등록면허세 기출문제, 재산세 기출문제를 해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문제가 많을 거니까 재산세는 다음 주에 일부 하고 그 다음 주 이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취득세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 등록면허세는 다음 주에 하고요. 4교시 때 10분간 쉬었다가 문제를 갖다가 제가 나눠드릴게. 미리 나눠주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받자마자 나랑 같이 문제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명절 때 다 잊어먹었어. 나 원망해. 그러니까 그것은 좀 10분 뒤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공부하고 있으란 뜻이에요.